건새우 본편. 왜 굳이 말려서 사용했을까? 1. 왜 새우를 말렸을까요? 왜 예전에는 새우를 굳이 말려서 사용했을까요? 바다에서 막 잡은 새우는 살이 부드럽고 단맛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새우가 더 좋은 재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부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생새우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은 작고 분홍빛의 건새우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나물을 무칠 때도, 김치를 담글 때도 부엌 한쪽에서 한 줌씩 집어넣던 재료. 건새우는 그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많은 음식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재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건새우를 따로 기억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그 맛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식재료 여행에서는 이 작은 말린 새우가 왜 오랫동안 부엌을 떠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오래된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2. 건새우의 시작. 바다에서 멀어진 식탁. 새우는 원래 바다 가까운 지역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였습니다. 새우는 원래 바다 가까운 지역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였습니다. 잡은 직후에는 살이 부드럽고 단맛이 또렷하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관이었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새우는 오래 두기 어려운 식재료였습니다. 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에서 잡은 새우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 중 가장 오래된 방식이 바로 건조였습니다. 햇볕과 바람을 이용해 새우의 수분을 천천히 빼내면 새우는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새우는 부피가 줄어들고 보관 기간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도 새우를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새우는 단순히 새우를 말린 것이 아니라 바다의 식재료를 식탁 가까이 끌어온 방식이었습니다. 3. 우리가 아는 건새우. 작은데 강한 맛. 건새우를 처음 보면 그 크기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손에 쥐면 가볍고 겉모습도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국물에 넣어보면 이 작은 새우가 만들어내는 맛은 생각보다 또렷합니다. 그 이유는 건조 과정에서 맛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새우의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과 감칠맛 성분이 더 응축됩니다. 그래서 건새우는 많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국물에 한 줌만 넣어도 전체 맛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특징 때문에 건새우는 주재료라기보다 국물이나 볶음의 맛을 정리하는 재료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음식의 바탕을 조용히 바꾸는 역할입니다. 4. 건새우의 진짜 역할. 감칠맛을 만드는 재료. 건새우가 오랫동안 사용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감칠맛입니다. 새우에는 자연적으로 감칠맛을 만드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는 이 성분이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건새우는 국물에 넣었을 때 짠맛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맛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에 건새우를 조금 넣으면 국물이 더 둥그러집니다. 애호박 볶음에 넣으면 채소의 단맛이 더 살아납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건새우는 자주 사용됩니다. 젓갈만으로 부족한 감칠맛을 건새우가 자연스럽게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새우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재료지만 많은 음식 속에서 이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서는 이 재료가 들어갔다는 사실조차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새우가 빠지면 어딘가 조금 허전한 맛이 남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건새우는 강하게 드러나는 재료라기보다 음식의 깊이를 조용히 만들어주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건새우를 쓰는 이유. 오래 두고 조금씩 쓰는 식재료. 예전 부엌에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재료가 말리거나 저장하는 형태로 보관되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건멸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다시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병이나 통에 담긴 건새우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날에만 쓰는 재료가 아니라 매일의 국물과 반찬을 만드는 기본 재료였습니다. 건새우의 가장 큰 장점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새우는 한 번 사면 빨리 사용해야 하지만 건새우는 오래 두고 조금씩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부엌에 늘 작은 통 하나 정도는 건새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새우 한 줌이 국물의 방향을 바꾸고 나물의 맛을 정리하고 김치 양념의 깊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이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건새우는 자연스럽게 부엌의 기본 재료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조미료가 다양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런 말린 재료들이 음식의 맛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새우는 특별한 재료라기보다 예전 식탁에서 늘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재료였습니다. 6. 건새우의 모습. 생각보다 다양한 크기. 건새우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분홍빛 새우를 떠올립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봉지에 담겨 있는 그 작은 새우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새우는 크기와 형태가 꽤 다양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은 손톱만 한 크기의 작은 새우입니다. 볶음이나 나물, 국물 요리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보다 조금 큰 건새우는 국물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기가 커질수록 새우의 향과 감칠맛이 더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물을 낼 때는 조금 큰 건새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건새우는 머리를 제거한 상태로 말리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는 볶음이나 반찬에 사용하기 편합니다. 반대로 머리와 껍질이 그대로 있는 작은 건새우는 국물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껍질과 머리에서 향과 감칠맛이 더 잘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건새우는 단순히 말린 새우가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달라지는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전 시장에서는 건새우를 크기별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주 작은 건새우는 나물이나 볶음용으로 쓰고 조금 큰 건새우는 국물용으로 따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요리마다 필요한 향의 강도와 질감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건새우는 껍질째 먹기 좋고 고소함이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큰 건새우는 국물 속에서 더 진한 감칠맛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전 부엌에서는 건새우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건새우, 국물용 건새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따로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7. 음식 속의 건새우. 작지만 분명한 역할. 건새우는 요리의 중심에 서는 식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음식 속에 조용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호박을 볶을 때 건새우를 조금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소만 볶으면 맛이 담백하게 끝나지만 건새우가 들어가면 국물 없이도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애호박 볶음이나 호박나물 같은 음식에는 건새우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이나 콩나물 무침 같은 반찬에도 건새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물의 담백한 맛에 건새우의 고소함이 더해지면 전체 맛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국물 요리에서도 건새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된장찌개나 채소국을 끓일 때 멸치와 함께 건새우를 조금 넣으면 국물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특히 애호박이나 두부가 들어가는 된장찌개에는 건새우가 잘 어울립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건새우는 종종 사용됩니다. 김치 양념에
작은 건새우를 넣으면 젓갈만으로 부족한 감칠맛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김치에서는 건새우가 작은 조각으로 양념 속에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새우는 음식의 중심 재료라기보다 맛의 빈 곳을 채워주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많이 넣지 않아도 요리 전체의 인상을 조금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건새우는 부엌에서 늘 조용히 사용되지만 막상 빠지면 어딘가 조금 허전한 맛이 남게 됩니다. 8. 건새우와 바다의 식탁. 지역에서 시작된 재료. 건새우는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서 먼저 자리 잡은 식재료입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에서는 새우를 잡아 말리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새우를 잡아 깨끗이 씻은 뒤 햇볕과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널어두면 하루 이틀 사이에 새우가 말라갑니다. 이렇게 말린 새우는 보관이 쉬워지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새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졌지만 내륙의 식탁에서도 익숙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남해안 지역에서는 건새우를 반찬으로 볶아 먹기도 합니다. 간장이나 고추장을 조금 넣고 가볍게 볶아 밥 반찬으로 먹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건새우를 갈아서 김치 양념에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젓갈의 짠맛과는 다른 부드러운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호박나물이나 애호박 볶음 같은 반찬에 건새우가 자주 들어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작은 새우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지역의 음식 속으로 천천히 스며든 것입니다. 그래서 건새우는 특정한 한 지역의 음식이라기보다 바다에서 시작되어 여러 식탁으로 퍼져나간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건새우를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건새우는 작은 재료지만 사용할 때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염도입니다. 건새우는 말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소금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 요리에 사용할 때는 처음부터 간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새우가 들어가면 국물이 끓으면서 자연스럽게 맛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보관 방법입니다. 건새우는 수분이 적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공기와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 비린 향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이나 냉동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건새우의 고소한 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건새우를 사용할 때 가볍게 한번 볶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팬에 살짝 볶으면 새우의 향이 더 또렷해지고 국물이나 볶음 요리에서 풍미가 더 잘 살아납니다. 작은 재료지만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음식의 맛이 훨씬 안정적으로 정리됩니다. 10. 건새우와 잘 어울리는 음식. 건새우는 특정 음식에만 쓰이는 재료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편입니다. 특히 채소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애호박 볶음이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같은 반찬에 건새우를 조금 넣으면 채소의 담백한 맛에 고소한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된장찌개나 채소국에도 건새우는 잘 어울립니다. 멸치와 함께 사용하면 국물의 깊이가 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 부엌에서는 멸치, 다시마, 건새우 이 세 가지가 국물 재료로 함께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건새우는 부침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애호박전이나 채소전을 만들 때 건새우를 조금 섞으면 전의 고소한 향이 한층 더 살아납니다. 이처럼 건새우는 특정 요리 하나를 대표하는 재료라기보다 여러 음식 속에서 조용히 맛을 정리해주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건새우가 남기는 식탁의 기억. 건새우는 눈에 띄는 식재료는 아닙니다.
큰 접시에 담겨 식탁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건새우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국을 끓일 때 작은 통에서 한 줌 꺼내던 모습, 나물을 무칠 때 고소한 향을 더하려고 살짝 넣어주던 장면, 김치를 담글 때 양념 속에 조용히 섞여 들어가던 작은 새우. 건새우는 이처럼 많은 음식 속에서 조용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새우의 향이 어떤 특정 음식보다 예전 부엌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작은 새우 한 줌이 식탁의 기억을 남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12. 작은 새우가 이어온 식탁. 오늘 우리는 건새우라는 작은 식재료를 따라 예전 부엌의 풍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잡힌 작은 새우가 햇볕과 바람을 만나 말린 식재료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건새우가 내륙의 식탁까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국물 속에서, 채소 반찬 속에서, 김치 양념 속에서 오랫동안 음식의 깊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건새우는 크고 화려한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음식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건새우는 주인공이라기보다 음식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 같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재료 여행에서도 이처럼 익숙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를 가진 재료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